안녕하세요. 독고리입니다. 이번에 컴활 1급 실기 액세스 기출유형 문제 오해를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나왔던 기출문제를 토대로 아주 잘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해를 풀게 되면 시험 접수를 하셔도 될 만큼의 분량을 풀게 되신 겁니다. 이번 오해 강의를 듣고 시험을 접수하시고요. 시험일까지 나머지 기출유형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도 오피스 2021 버전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강의는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재만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제 파일도 있으니까 같이 다운받으시고요. 영상과 함께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맨 뒤에 있는 핵심 체크리스트 영상 꼭 챙겨보시고요. 쉽고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독고리 컴활 1급 실기 액세스 기출 유형 문제 오해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문제 1번 DB 구축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제 파일 불러오셨으면 컨텐츠 사용 눌러주시고 준비 부탁드릴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매출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테이블 완성해 볼게요. 매출 테이블 준비해 보십시오. 매출 테이블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디자인 보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일련 번호랑 제품 번호, 거래처 번호를 기본 키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일련 번호 머리글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 제품 번호랑 거래처 번호 클릭해 보시고요. 기본 키 클릭해 보겠습니다. 2번 볼게요. 매출 코드 필드는 반드시 값이 입력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매출 코드 클릭해 보시고요. 필수 클릭해 볼게요. 얘라고 바꿔보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매출 코드 필드는 4글자만 입력될 수 있게 값을 제한해 볼게요. 매출 코드 유효성 검사 규칙에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 볼게요. 영어로 len, 렌에서 탭, 그리고 대괄호 연 다음에 한글로 매출 코드 대괄호 닫고 괄호 닫고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몇 글자래요? 4.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출 코드의 데이터 길이가 4글자인 이렇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볼게요. 제품 번호랑 거래처 번호 필드에는 새로운 레코드를 만들 때 0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제품 번호 클릭하시고요. 기본값 0으로 써볼게요. 엔터 해보겠습니다. 거래처 번호 클릭해 볼게요. 거래처 번호 클릭하고 역시 기본값입니다. 0이라고 쓰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필드 이름을 다음과 같은 필드 레이블로 나타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품 번호는 매출 제품, 거래처 번호는 매출 거래처로 레이블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제품 번호 클릭하시고요. 여기 캡션에다 클릭해 볼게요. 네, 써볼게요. 매출 제품 엔터 한번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거래처 번호 클릭하시고 역시 캡션에다 한글로 매출 거래처입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다. 자, 2번 계속 풀어볼게요. 매출 테이블의 제품 번호, 거래처 번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 해보겠습니다. 자, 제품 번호 필드 먼저 클릭해 볼게요. 조회 탭 들어가 보겠습니다. 텍스트 상자 클릭하시고 화살표 콤보 상자 눌러볼게요. 제품 번호 찍고 조회 콤보 상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행 원본에다 클릭하고 점점점 눌러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제품 번호는요,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랑 제품명 필드를 콤보 상자 형태로 표현해 볼게요. 자, 제품 테이블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래서 제품 번호 필드는요,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 제품명 필드를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도록 해볼게요. 제품 번호 더블 클릭, 제품명 더블 클릭입니다. 네, 여기서 할 거는 다 끝났고요. 닫기 한번 눌러볼게요. 업데이트 메시지 뜨면 얘라고 해주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품 번호에는 제품 번호 저장되도록 하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바운디얼은 1이고요. 열 개수는 2개, 그리고 제품 번호는 표시되지 않도록 첫 번째 열이 표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열 너비를 0 줘볼게요.
그 다음에 목록 이해 값은 입력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목록값만 허용 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체크해 주십시오. 바운드열 1, 열개수 2, 열너비는 0, 목록값만 허용 예입니다. 됐습니다. 저장 누르시고 보기 들어가 볼게요. 예 눌러주시고 자, 보기 눌러볼게요. 아까 제품 번호는 매출 제품이라고 이름 바꿨죠? 그래서 매출 제품 여기 안에다 클릭하고 화살표 단추 누르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됐습니다. 자, 보기 누르시고요. 다시 디자인 보기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거래처 번호 클릭하시고요. 조회 탭 들어가 볼게요. 역시 콤보 상자로 바꾸시고 행 원본 클릭하고 점점점 눌러보겠습니다. 가볼게요. 거래처 번호는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와 거래처명 갖고 오래죠. 거래처 테이블 더블 클릭하고요. 거래처 번호 더블 클릭, 거래처명 더블 클릭입니다. 됐습니다. 여기서 할 것도 다 끝났고요. 닫기 한번 눌러볼게요. 예 눌러주십시오. 자, 그래서 바운드열 1, 열개수는 2개죠. 열너비는 보시면 거래처 번호는 표시되지 않으래요. 첫 번째 필드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건 열너비를 0 주셔야 됩니다. 자, 0 주고 엔터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목록 이해 값은 입력할 수 없도록 하시오. 목록값만 허용 예 돼 있네요. 자, 바운드열 1이고요. 열개수 2개, 열너비 0, 목록값만 허용 예입니다. 자, 저장 누르시고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요거 눌러주십시오. 됐습니다. 매출 거래처 클릭하고 요거 눌러보세요. 요렇게 나오시면 제대로 하신 겁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1번과 2번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3번 한번 풀어볼게요. 매출 테이블의 제품 번호는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 필드를 참고할 겁니다. 그리고 매출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는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 참고한대죠. 1대다의 관계 설정해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 자, 매출 더블 클릭, 그리고 제품 더블 클릭, 그리고 거래처 더블 클릭입니다. 자, 순서대로 끌어다 넣어볼게요. 매출 테이블의 제품 번호는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로 끌어다 놓을게요. 자, 첫 번째 화살표 참조 무결성 유지하도록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제품 번호가 변경되면 매출 테이블의 제품 번호도 같이 변경되도록, 그래서 이것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개 체크됐고 1대 다인 거 확인되셨으면 만들기 눌러보겠습니다. 또 해볼게요. 매출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는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로 끌어다 놓을게요. 역시 2개 체크하시고요. 1대 다인 거 확인되시죠? 만들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관계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저 독고리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출 폼 디자인 보기 들어가 볼게요. 자, 매출 폼에서 디자인 보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고 스크롤 막대가 세로만 표시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본문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미리 보기 그림은 이렇게 여러 줄이 나오죠? 연속 폼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두 선택 단추 클릭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모두 탭 클릭하시고요. 기본 보기를 연속 폼으로 맞춰 볼게요. 네,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쭉 내려보면 스크롤 막대라고 있어요, 여러분. 스크롤 막대를 세로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2번 볼게요. 폼 바닥글 구역에 txt 판매 금액 컨트롤에 판매 단가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할 건데 이렇게 표시되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txt 판매 대수 컨트롤에는 전체 레코드의 개수가 표시되도록 하래요. 자, 이렇게 표시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언바운드 클릭해 보시고요. 컨트롤 언본에 점점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눈하시고 영어로 FOR 포맷에서 탭 들어가 볼게요. FX 포맷에서 어떤 거 표시할 거냐면 합계를 표시할 거거든요. SU 썸에서 탭 어떤 합계? 판매 단가 필드 합계를 구할 거예요. 괄호 닫아 볼게요. 콤마
그 다음에 2개짜리 따옴표로 어떤 구문으로 표시할 겁니까?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고 까만 별표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한글로 총 한 칸 띄고요. 그 다음에 천 단위 구분기호죠. 샵 콤마 샵샵 0. 자, 한글로 원 따옴표 닫고 괄호 닫고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판매 단가의 합계를 요 구문의 서식으로 표현해 볼 건데 천 단위 구분기호 뒤에 요런 글자들이 같이 들어가게 할 거예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언바운드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txt 판매 대수 보이시죠? 컨트롤 언본에 클릭해 볼게요. 자, 점점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는 하시고 또 영어로 for 포맷에서 탭 그 다음에 개수 표현할 거잖아요. COU fx 카운트에서 탭 별표 괄호 닫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콤마 2개짜리 따옴표 하시고요. 자, 이번엔 하얀 별표 나오게 할 거거든요.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고 하얀 별표 한 칸 띄시고요. 그리고 한글로 총 한 칸 띄고 숫자만 표현할 거니까 0 쓰고 한글로 개라고 써볼게요. 따옴표 닫고 괄호 닫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레코드의 개수를 표현할 건데 여기 숫자를 표현하되 이런 구문과 같이 표현해 줄 거예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다. 3번 해볼게요. 머리끌 구역의 컨트롤에 탭 순서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탭 순서 클릭 폼 머리끌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뭐부터 나와야 돼요? 요 순서대로 나오게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CMD 제품명 머리끌 얘 잡고 올려볼게요. 그리고 CMD 조회 인쇄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정, 그 다음 닫기, 구입 단가 올려볼게요. 됐습니다. 자, 요 순서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번 문제 읽어볼게요. 매출 폼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품 수정 폼을 폼 보기 상태로 열어볼게요. 기존 레코드를 편집하고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액세스에 다른 창과 메뉴, 도구 모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여러분. 수정 클릭하고 오른쪽 이벤트 작성, 네, 코드 작성기 확인 눌러볼게요. 자, 가볼게요, 여러분. 영어로 do cmd.open 오픈 폼에서 스페이스바 눌러볼게요. 자, 따옴표 하시고 한글로 제품 수정 따옴표 닫고 콤마. 자, 그 다음에 AC 노멀입니다. 정상적으로 여시고요.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콤마 한 칸 띄고 콤마 또 한 칸 띄고 콤마 이렇게 들어가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AC 폼 에디트입니다. 폼을 편집 상태로 스페이스바 누르고 콤마 그리고 AC 다이얼로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액세스에 다른 창과 메뉴, 도구 모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겁니다. 스페이스바 눌러볼게요. 엔터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docmd.open폼 폼을 여시오. 제품 수정 폼을 여시오입니다. AC 노멀 일반적인 뷰 모드로 여시오. 정상적으로 여시오고요. AC 폼 에디트. AC 폼 에디트는 이 폼이 수정할 수 있는 모드로 편집할 수 있는 모드로 열리게 하는 거고요. AC 다이얼로그 이 폼을 다이얼로그 창으로 열도록 할 건데 이거는 사용자가 다른 창으로 이동할 때까지 외부의 입력을 차단해 주는 겁니다. 즉,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액세스의 다른 창과 메뉴, 도구 모음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바로 AC 다이얼로그예요.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액세스 단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저장 누르고 보기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수정 한번 눌러보시죠. 이렇게 폼이 열리게 됩니다. X 눌러보시고 보기에 디자인 보기 들어가 볼게요. 3번입니다. 매출 폼의 닫기를 클릭하면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이벤트 프로시저 만들어 볼게요. 현재 열려있는 매출 폼을 닫고 변경사항에 대한 저장 여부를 사용자에게 묻도록 매개 변수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여러분. 닫기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이벤트 작성
코드 작성기 확인입니다. 자, 가볼게요. 영어로 docmd.close cl close에서 스페이스바 ac 폼 스페이스바 눌러볼게요. 콤마 하시고 어떤 폼 열 거예요? 큰 따옴표 하시고 매출 폼 열 겁니다. 따옴표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콤마 뭐라 그랬죠 아까? AC save prompt 요거에서 스페이스바 눌러볼게요. AC save prompt는 저장 여부를 변경사항에 대한 저장 여부를 사용자에게 묻도록 하는 구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AC save prompt에서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액세스 단추 누르시고 저장 누르고 보기 닫기 한번 해볼게요. 네, 변경사항은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닫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번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문제 3번입니다.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제가 같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품별 매출 현황 보고서 디자인 보기로 열어볼게요. 자, 제품별 매출 현황에서 디자인 보기 들어가 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필드 순으로 정렬 및 그룹화해 볼게요. 제품 구분, 매출 날짜, 제품명, 거래처명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해 보겠습니다. 자, 제품 구분 오름차순 되어 있고요. 정렬 추가 눌러 볼게요. 매출 날짜 클릭 또 정렬 추가, 제품명 클릭 또 정렬 추가, 거래처명 클릭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본문 구역의 txt 순위 컨트롤에 판매 단가에서 구입 단가를 뺀 나머지 값이 표시되도록 해볼게요. 자, 순이익 언바운드 클릭해 보시죠. 옆에 컨트롤 원본에 점점점 눌러보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못 빼기 뭐 하래요? 는 하시고 대괄호 열고 판매 단가에서 대괄호 닫고 빼기 또 대괄호 열고 자, 못 빼래요. 구입 단가 대괄호 닫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세요. 판매 단가에서 구입 단가를 뺀 값이 표시되도록 하는 겁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네, 엔터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제품 구분의 txt 판매 단가 총계 컨트롤에는 판매 단가의 합계를, 구입 단가 총계 컨트롤에는 구입 단가의 합계를 표시해 볼게요. 구입 단가 밑에 언바운드 클릭해 주시고요. 컨트롤 원본 클릭해 볼게요. 시계 짧으니까 바로 갈게요. 는 하시고 SU 썸에서 탭 그리고 한글로 구입 단가 괄호 닫고 엔터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또 언바운드 찍어 볼게요. 컨트롤 원본에 클릭하시고 는 자, 이번엔 영어로 SU 썸에서 탭 적어 볼게요. 판매 단가 괄호 닫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4번 볼게요. 페이지 바닥글에 txt 날짜 컨트롤에는 현재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이 표시될 건데 자, 이렇게 표시되래요. 2024년 2월 3일이면 2024년 2월 3일 토요일 뭐 오전 오후 표시하고 시분초도 같이 표시해 볼게요. 자, 언바운드 여기 클릭하고요. txt 날짜인 거 확인되시면 컨트롤 원본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는 하시고 now 써보겠습니다. 탭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예요. 자, 그 다음에 형식에다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요거 지우시고 소문자로 쓸게요 여러분. YYYY 한글로 연 한 칸 띄고 그리고 소문자로 M 월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D 한글로 1 한 칸 띄고 A 4개입니다. 자, A 4개는 요일을 한글로 풀로 표시하는 거고요. 자, 한 칸 띄고 AM, PM 요건 대문자로 써볼게요. AM 슬러시 PM 요게 오전 오후 표시하는 거고요. 자, 10분초 표현해 볼게요. HC 한 칸 띄고 N분 분이 N이에요 여러분. 한 칸 띄고 S초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다. 5번 해볼게요. 페이지 바닥글의 txt 페이지 컨트롤에는 전체 페이지에 대한 현재 페이지 정보를 화면과 같이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페이지 1, 전체 페이지 2 이렇게 나오게 해볼게요. 자, 언바운드 클릭하시고 역시 컨트롤 원본에 점점점 눌러보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는 하시고 큰 따옴표로 한글로 현재
페이지 한 칸 띄고 따옴표 닫고 end입니다. 자, 영어로 P 써볼게요. 현재 페이지 번호 페이지죠? 예, 더블 클릭 또 end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2개짜리 따옴표로 한 칸 띄고 슬러시 한 칸 띄고 그리고 전체 페이지 자, 한 칸 띄고 따옴표 닫고 end. 이제 진짜로 전체 페이지 나오게 해볼게요. P 자, 그러면 페이지스 더블 클릭입니다. 됐습니다. 자, 현재 페이지 구문과 현재 페이지 번호 그리고 전체 페이지 구문과 전체 페이지 번호 나오게 해주는 겁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저장 누르시고 보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쭉쭉쭉 내려볼까요? 자, 이렇게 오늘 날짜, 오늘은요, 제가 하는 날짜는 2월 24일 토요일 오후고요. 그 다음에 5시 35분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서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매출 폼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cmd 언더바 제품명 컨트롤에서 선택한 값으로 조회되도록 해볼게요. 만약에 제품명이 선택되지 않았으면 그림과 같이 경고 메시지가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할게요. 제목에는 오류, 제품명을 선택하세요. 느낌표도 나오게 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조회 버튼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이벤트 작성, 코드 작성기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가볼게요, 여러분. 영어로 if 한 칸 띄고요. cmd 언더바 제품명 얘가 같지 않다. 자, 작다 크다 이게 같지 않다죠. 한 칸 띄고 따옴표 한 칸 띄고 따옴표. 자, 공백과 같지 않다면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요? then then 엔터 해볼게요. 자, 그럼 뽑아볼게요. do cmd apply filter 스페이스바 눌러보겠습니다. 콤마 어떤 거 뽑으래요? 제품명 필드 값이 같다. 자, 하나짜리, 2개짜리, and 한 칸 띄고 cmd 언더바 제품명 한 칸 띄고요. and 기호 쓴 다음에 2개짜리, 하나짜리, 2개짜리 엔터 해보겠습니다. 자, 아니라면 else 엔터 해볼게요. 자, 아니라면 메시지 박스 띄울게요. 공백이 맞다는 소리죠. msg box 메시지 박스 띄울게요. 메시지는 제품명을 입력하세요. 느낌표하고 따옴표 닫고 콤마 한 칸 띄고 콤마 그리고 큰 따옴표로 오류 적어보겠습니다. 따옴표 닫고 엔터예요. if의 끝 and if 엔터 해보겠습니다. 자, cmd 언더바 제품명 개체가 공백과 같지 않다면 그럼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do cmd.apply filter 제품명 필드 값이 cmd 제품명 개체와 같은 거를 조건에 맞는 자료를 추출할 거고요. else 아니라면 공백과 같다면 그러면 제품명을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메시지 띄울 거고 제목에는 오류라고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if의 끝 and if예요. 액세스 단추 눌러볼게요. 저장 누르시고 보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컴퓨터 해보고 조회 나오죠? 근데 이걸 껐다가 다시 아무것도 없죠? 조회 누르면 그럼 뭐예요?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뜬다고요. 여기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면.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2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보기 누르시고 디자인 보기 들어가 볼게요. 자, 3번 해볼게요. 매출 폼에 인쇄를 누르면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인쇄 매크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제품별 매출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로 열 거고요. cmd 제품명 컨트롤에서 선택한 제품명 내용만을 대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인쇄 클릭하시고요. 우리 매크로 만들 거예요. 만들기에 이거 눌러주시고요. 매크로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보고서를 열 거니까 오픈 레포트 클릭. 자, 어떤 보고서 열 거예요? 제품별 매출 현황 클릭해 볼게요. 어떻게 열 거예요? 인쇄 미리 보기로. 자, 이제 조건에다 클릭하고 작성기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적어 볼게요. 대괄호 열고
제품명 써볼게요. 제품명 필드 값이 같다. 자, 최신 상시 플러스 누르시고요. 폼 플러스 로드된 폼 매출 클릭해 볼게요. 자, 뭐랑 같아야 돼요, 여러분? CMD 제품명. 자, CMD 제품명 더블 클릭해 볼게요. 됐습니다. 얘가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제품명 필드 값이 매출 폼에 있는 CMD 제품명 객체와 같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네, 저장해 볼게요. 자, 얘 이름은 뭐예요? 한글로 인쇄 적어볼게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저장이 잘 됐다면 X단추 눌러주시고요. 자, 인쇄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벤트 클릭해 볼게요. 온클릭의 화살표 눌러서 인쇄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저장 누르시고 보기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눌러서 뭐 컴퓨터 해볼까요? 조회 그리고 인쇄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컴퓨터에 대한 자료가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저희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처리 기능 구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제품 매출 테이블을 이용해서 미리 보기 그림처럼 결과를 표시하는 더리 목록 쿼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 더블 클릭 그리고 매출 더블 클릭입니다. 자, 문제 읽어보니까 매출 건수가 없는 제품에 대한 제품 구분별 건수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자, 가볼게요. 처음에 제품 구분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리고 개수 구하는 거죠. 개수 구할 때 뭐 어떤 걸로 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제품명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제품명 더블 클릭하고요. 요약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개수. 그 다음에 제품명 앞에다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제목이 뭡니까? 한글로 개수 콜론하고 엔터 해볼게요. 자, 이제 한 번도 못모하지 않는 이거 할 때는 관계가 맺어진 필드로 조건을 삼아야 되거든요. 자, 제품 번호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이제 체크는 없앨 거예요. 얘는 화면에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조건에다 클릭하고 체크는 없애시고 조건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F2 눌러볼게요. 자, 영어로 not in 괄호 여시고 select 그 다음에 무엇을 검색하셔야 됩니까? 제품 번호 그리고 from 어디에서 자, 어디에서 상대방 매출 테이블에서 한글로 매출 그리고 괄호 닫으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매출 테이블에서 제품 번호를 검색할 겁니다. 근데 없다면 그럼 매출 테이블에 제품 번호가 없다는 건 매출 건수가 없는 제품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건을 성립하게 됩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자, 여기 안 보이는 건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무리죠. 우리 많이 해봤어요. 이 관계선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2번 유형 클릭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네. 자, 저장해 볼게요. 저희 이 쿼리는 더리 목록입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요거 눌러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삼각자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묶는 방법 보이시죠? 요거 눌러서 조건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저장 누르고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쿼리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제품과 매출 테이블을 이용해서 제품 구분별 월별 판매 단가의 합계를 나타내는 월별 판매 단가 크로스탭 쿼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크로스탭 그래도 좀 많이 했었죠. 자, 크로스탭 쿼리는 화면을 보시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이해를 해볼게요. 제품 구분에 대한 데이터, 가구에 대한 자료가 5월은 12만원, 6월은 42만원, 7월은 6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전자에 대한 데이터가 165만원, 275만원이에요. 이렇게 제품 구분에 대한 세세한 데이터가 가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어서 제품 구분은 행머리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5월, 6월, 7월, 5월에 대한 데이터가 12만원, 3만원, 165만원, 6월에 대한 데이터가 42만원, 350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월에 대한 데이터가 세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어서 이 월은 열머리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안에 있는 통화단위 이 숫자들은 판매 단가의 합계를 나타내고요. 문맥상 두 번째 있는 합계 금액은 이 가로 방향의 집계여서 행머리글이라고 부릅니다. 자, 같이 한번 저랑 크로스탭 쿼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제품 더블클릭, 매출 더블클릭입니다. 자, 가볼게요. 제품 구분 더블클릭, 그리고 매출 날짜 더블 클릭해 볼게요. 우리 매출 날짜 같은 경우는 월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매자 앞에다 클릭하시고 month 괄호 열고 뒤에 괄호 닫고 엔터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넓혀 볼게요. 이렇게 해야지 매출 날짜에 대해서 월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고요. 이 뒤에 무슨 글자가 붙어야 돼요, 여러분? 월자가 붙어야 되죠. 그래서 이 뒤에다 클릭하고 엔드 기호 큰 따옴표로 한글로 월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숫자들은 뭐를 뜻한다 그랬죠? 판매 단가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우리 지금 무슨 쿼리 하는 거예요? 크로스탭 요거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제품 구분은 행머리글, 자, 매출 날짜는 열머리글, 판매 단가는 합계인데 이거에 대한 값을 표시할 겁니다. 문맥상 두 번째 있는 합계 금액은 자, 역시 판매 단가의 합계여서 판매 단가의 합계긴 합계인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로 방향 집계여서 행머리글 클릭할 겁니다. 이제 판매 단가 앞에다 클릭해 보시죠. 얘 제목은 뭐라고 나오셔야 돼요? 맞습니다. 합계 금액 콜론. 엔터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다. 이렇게 따라오실게요, 여러분. 네. 자, 이제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 쿼리의 이름은 월별 판매 단가. 자, 이렇게 적고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실행해 볼게요. 네, 어때요? 잘 나오시죠?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뭐다? 이렇게 통화 단위, 원 단위가 붙게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삼각자 디자인 보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판매 단가 안에다 클릭하시고요. 형식에 클릭해 볼게요. 통화로 맞춰 보겠습니다. 합계 금액도 클릭하시고요. 역시 형식에다 클릭해 주시고 통화로 맞춰 볼게요. 됐습니다. 저장 누르시고 실행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크로스탭 쿼리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세 번째 쿼리 만들어 볼게요. 제품 구매 기준 하반기 실적 쿼리를 미리 보기 그림처럼 표시하도록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 구매 기준 쿼리는요, 제품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할 겁니다. 자, 가볼게요.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눌러볼게요. 제품 테이블 더블 클릭하시고, 자, 이 제목 순서대로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제품 번호입니다. 더블 클릭, 그리고 제품명, 그리고 구입 단가, 그리고 기준 단가인데요. 자, 여기 볼게요. 구입 단가가 65만원 이상이면 보류, 나머지는 구매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옆에 빈칸에다 클릭하시고 컨트롤 F2. 자, 같이 해보시죠. 내가 원하는 제목은 뭐예요? 기준 단가 콜론 하시고 한 칸 띄시고요. 자, 가볼게요. IIF 탭. 뭐가 구입 단가가 크거나 같다 65만원 콤마 해볼게요. 자, 65만원 이상이면 뭐를 표시하래요? 한글로 보류 따옴표 닫고 콤마, 아니면 뭐죠? 구매 따옴표 닫고 괄호 닫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입 단가가 65만 이상이라면 보류라고, 아니면 구매라고 표시해 볼게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엔터 한번 해보시고요. 네, 여기 안 보이는 건 요 경계선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이제 매개 변수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제품명 일부만. 그래서 제품명 조건에다 클릭하시고요. 역시 컨트롤 F2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일부만 입력해도 조회 가능이라는 거 구현해 볼게요. 자, 저희 할 수 있어요. 자, 해볼게요. like 한 칸 띄고 2개짜리 따옴표 별표 따옴표 닫고 and. 자, 한 칸 띄고 대괄호 열어볼게요. 여기 뭐라고 들어가야 돼요? 제품명, 메시지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일부만 입력해도 조회 가능입니다. 대괄호 닫고, 자, 띄어쓰기 하시고요. and 기호 쓰시고 2개짜리 따옴표 별표 따옴표 닫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입력하는 것을 앞뒤에 별표 들어갔죠? 포함하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엔터 하시고요. 여기 안 보이는 거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 눌러주시고 이 쿼리 이름은 제품 구매 기준 쿼리입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기라고 써볼게요, 여러분. 기. 자, 그러면 기자가 포함된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수치가 통화 단위가 나오도록 해볼게요. 자, 삼각자 눌러보시고 가볼게요. 구입 단가 여기다 클릭하시고요. 형식 클릭해 볼게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죠. 통화 눌러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죠. 저장 누르시고 실행 눌러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여기 기라고 쓰시고요. 확인 눌러볼게요. 자, 여기까지 제품 구매 기준 쿼리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반기 실적 6월 30일 포함 쿼리 만들어 볼게요. 매출 테이블을 이용해서 2024년 하반기 2024년 6월 30일을 포함할 것도 있죠? 요거에 해당하는 매출 자료 표시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애드 함수 사용해 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만들기의 쿼리 디자인. 자, 매출 더블 클릭하시고요. 요 제목들 나오게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우리 매출 제품은 아까 우리 캡션에서 이름 바꿨던 제품 번호죠? 제품 번호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매출 코드죠? 매출 코드 더블 클릭, 그리고 매출 날짜 더블 클릭입니다. 마지막, 이 매출 거래처는 거래처 번호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요렇게 준비 부탁드릴게요. 거래처 번호는 아까 우리 처음 풀 때 매출 거래처라고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매출 날짜 조건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F2. 자, 여기에다가 저희 2024년 하반기 6월 30일 포함을 구현해 볼게요. 자, 가볼게요. 크다 하시고 여기에 영어로 데이트 애드. 자, 데이트에 대해서 탭 누르시고 우리는 2를 증가시킬 겁니다. 자, 여기다가 D라고 써보시고요. 따옴표 닫고 콤마. 얼만큼 감소시킬 거냐면 마이너스 1만큼 콤마. 그 다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큰 따옴표로 2024년 6월 30일 따옴표 닫고 네, 괄호 닫고입니다. 자, 한 칸 띄고 and 또 한 칸 띄고 여기까지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를 해볼게요. 2024년 6월 30일보다 하루를 뺀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날짜는 뭐가 돼요? 6월 29일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6월 29일보다 크다. 6월 29일보다 큰 날짜니까 언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6월 30일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옆에 것도 해볼게요. 작다, 뭐보다, 영어로 데이트 애드입니다. 탭, 얘도요. 큰 따옴표 하시고 일부분을 감소시킬 거예요. 따옴표 닫고 콤마. 자, 여기다가 1이라고 쓸 겁니다. 1일 증가할 거예요. 콤마. 그 다음에 어떤 날짜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따옴표 닫고 괄호 닫아볼게요. 자, 여러분 이해 한번 해볼게요. 2024년 12월 31일에서 하루를 더하래요. 그럼 이 날짜는 뭐가 돼요? 2025년 1월 1일이 되겠죠? 그러면 2025년 1월 1일보다 작은 거니까 이 날짜는 언제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조건은 말 그대로 6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데이트 애드랑 end를 결합한 조건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안 보이는 건 어떻게 하시라고요? 경계선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저장해 볼게요. 저장 누르시고요. 가볼게요. 한글로 하반기 실적 괄호 열고 6월 30일 포함 괄호 닫아 볼게요. 확인 누르시고요. 네, 실행해 볼게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쿼리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4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매출 폼의 제품명, txt 제품명 컨트롤을 클릭하면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이벤트 프로시저 만들어 볼게요. 자, txt 제품명 컨트롤에서 선택한 제품에 해당하는 구입 단가를 txt 구입 단가 컨트롤에 표시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txt 순위 컨트롤에 현재 레코드 원본을 고려해서 판매 단가에서 구입 단가를 뺀 값을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듯이 핸드폰을 찍었다 그러면 핸드폰에 대한 구입 단가와 순이익이 여기 표시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매출 폼에서 디자인 보기. 자, 그래서 제품명을 클릭하시고 이벤트에 onClick 점점점 눌러보도록 할게요. 제품명 클릭하시고 이벤트에 점점점입니다. 코드 작성기 클릭하고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저 따라해 보세요. txt 언더바 하시고 한글로 구입 단가 여기에 는 해보세요. 여기에 뭐 넣으실 거예요? 구입 단가 필드값 넣어줄 겁니다. 엔터 한번 해보고요. 자, 또 txt 언더바 한글로 순이익 는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뭐하고 뭐 넣을 거예요? 자, 한글로 판매 단가에서 빼기 뭘 뺀 거, 구입 단가 필드 값을 뺀 거. 예, 엔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구입 단가에 있는 필드 값을 txt 구입 단가 개체 값으로, 판매 단가 필드에서 구입 단가를 뺀 값을 txt 순이익 개체에 넣어줄 겁니다. 자, 다 되셨으면 액세스 아이콘 눌러주시고, 자, 저장 누르시고 보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핸드폰 한번 클릭해 보시죠. 네, 어때요? 핸드폰 클릭하니까 이거 나오게 되죠? 컴퓨터 클릭해 보세요. 그럼 컴퓨터 클릭하면 요거 나오게 됩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최신 상시기출 유형 문제 5회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 유형 문제 5회를 저 독거리랑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잘 안 되시는 부분 어떻게 하시라 그랬습니까? 제 강의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들으시면요, 제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이해도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험 접수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꼭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커마리 1급 실기 상시 기출형 문제 액세스 6회를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독골이었습니다.